국내 최초 가상통화 투자 전문 방송 올드코인. 안녕하세요,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백규리 아나운서가 좀 건강상의 문제로 제가 혼자 출연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제가 최대한 재미있게 방송 꾸며볼 테니까 저 혼자 하는 거는 참 오랜만인데 저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 함께 방송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가짜뉴스라는 게 온라인상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상으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와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죠. 특히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가짜뉴스라는 건 워낙 정보가 돈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가짜뉴스가 항상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 최근에는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매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코인 매체인 CCN이 팩트체크를 했고요. 이후 러시아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가짜뉴스 사건은 일단락이 됐는데요. 가짜뉴스 항상 시장과 사회를 흔들 수 있고 내 주머니를 무엇보다 흔들 수 있으니까요. 항상 팩트체크 하시고 가짜뉴스에 좀 놀아나지 않게끔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올드코인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디지털조선TV에서 주식 전문가 방송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요즘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좋지 않은데 헌터스탁 전문가 방송인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촌철살인의 분석과 그리고 투자 전문가들의 이 투자 기법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내 보유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종목을 사냥하라 헌터스탁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현재 7분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인사 빨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작하려면 인사가 여러분이 필요하거든요. 빨리 남겨주시길 바라고 오늘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외로워서 빨리 이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드코인에 처음 출연해주시는 핫한 유튜버 세시봉님과 인사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시봉이면은 사실 코인 유튜버가 아니라 음악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왜 세시봉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그냥 재미삼아서 이제 네. 그냥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잘 알려지게 된 지금 채널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음악 하던 사람이 맞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작곡 편곡가였고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전환을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튜버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으신다고. 네네네. 저희가 또 요즘 핫한 유튜버분들과 합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유 영광입니다. 저희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도 오늘 혼자 진행하는 건 참 오랜만이니까 네네네. 세시봉님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처음 봤을 때 네. 인상이 좀 제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닮으셨어요. 정말요? 그렇게도 많이 네.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알고 계세요 혹시? 글쎄요, 생각이 나시는 게 있나요? 그 미국 만화 있잖아요. 심슨 애니메이션에 호모 심슨 느낌이 약간 있으셔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심슨을. 굉장히 이런 긍정적인 말씀 너무 좋고요. 네. 호모 심슨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네, 심슨은 처음이에요. 진짜요? 이게 이래서 살을 빨리 빼야 합니다. 아니, 살을 쪘다 그런 게 네네, 아니라 되게 좀 마음이 푸근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저희 채팅창을 보니까 진웅님 자면서 보시겠다고. 아이고야. 저희 시청자분들을 올려주시고 조회수도 올려주시면 좋지만 방송을 보시면서 채팅을 많이 쳐주셔야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채팅을 쳐주시니까 홍진성님도 안녕하세요. 초아빠님 왜 혼자냐고요? 규리 아나운서가 좀 아프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혼자 마크하고 있는데 오성균님 안녕하세요. 분위기 더 좋네요. 고맙습니다. 이거 규리 아나운서 없다고 이렇게 막 하면은 서운해해요.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바라고 오늘 첫 방송인데 항상 유튜브 방송 하시니까 익숙하시겠지만 또 스튜디오에 나오시면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그러니까 네. 편하게 이제 저의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랑 이제 네. 이렇게 좋은 장비와 이제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는 거는 언제나 조금 이제 긴장이 돼요. 네. 그럼에도 이제 편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근데 저의 스튜디오라고 하셨는데 스튜디오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뭐 장비를 카메라가 아니라 다른 이제 전문 카메라 이런 걸 쓰시는 건가요? 뭐 전문 카메라라고 하긴 뭐하고요. 네. 그냥 1인 이제 크리에이터가 할 만한 이제 그런 장비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규리 아나님 아프지 마요. 여기 없어요. 빨리 나와서 쾌차 바라는 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일단 빨리 나와서 규리 야 벌써 이렇게 그럼요. 저만 나왔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만큼 저희가 더 재밌는 방송 만들어야만 시청자분들이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그럼요. 싶습니다. 네, 저희 좋은 정보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왔으니까요.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10,000명이시면 평소에 시청자분들은 라이브 시청자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라이브 시청자는 거의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고요. 네. 저는 뭐 라이브도 하고 이제 그냥 조금
시간이 불특정해서 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세틀되게 이렇게 타임을 잡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청자를 보니까 링크 안 거신 것 같아요.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좀 인기 유튜버 분들이 오시면은 시청자분들이 오시거든요. 아, 네.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합방하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이죠. 예, 예. 네, 지금 한번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요? 휴대폰 꺼내셔도 됩니다. 저랑 대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네. 네, 그래 건성을 하셔도 되니까. 어차피 나중에 이제 이 네. 영상이 제 채널에 나오는 만큼 그때 네. 더 이제 결국 안 하시겠다. 네. 장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든님 아시는 것 같아요. 이든님은 코인 유튜버 분들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는 시청자분이신가요? 이든님이요. 이든 세시봉님 나오셨네요. 첫방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든님. 네, 어, 네. 네, 역시 유튜버 분이시다 보니까 홍보도 안 하시고 지금 이든님도 혼내고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재밌게 하면은 네. 들어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럼요. 네. 저희 또 퀴즈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 저번 주 퀴즈 정답 알아보고 나서 다음 퀴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퀴즈는 비트코인과 현금을 교환해주는 자판기 회사에 관한 문제였는데 정답은 3번 코인미였습니다. 네, 당첨자 바로 알아볼 텐데요. 당첨자는요 4408님 그리고 7281님 각 XPC 15만 개씩 에어드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같이 주세요. 우! 네, 그러면 오늘 퀴즈 내주셔야 되는데 저희 방송 진행 방식 아시죠? 네네, 알고 네, 있습니다. 퀴즈 읽어주세요. 네,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국내 한 은행이 국내 최초로 이제 글로벌 빅3 블록체인 컨소시엄 가입을 모두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번 컨소시엄 가입을 통해서 해외 블록체인 기술과 동향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 하이퍼레저, EEA 그리고 R3 등 3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가입한 은행은 어디일까요? 보기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제 1번 KB 하나은행, 그리고 2번 한국은행, 3번 산업은행, 그리고 4번 우리은행 총 4개의 보기가 있습니다. 네, 은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든님 홍보를 안 하셔서 혼내셨는데 쌤쌤이라고 하시네요. 저도 세시봉님 방송 채팅 잘 안 하고 봅니다. 비겼네요. 네, 그러네요. 네, 채팅 많이 쳐주시나요? 평소에 시청자분들이? 예, 그렇죠. 근데 보통 오전대라 지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평소에는 그러면 오후에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보통 오후에 방송. 하긴 아무래도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침잠이 많으세요. 그렇죠. 네, 뭐 미국장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죠. 그렇긴 한데 또 밤에 이렇게 매수매도 하시고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네.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수컷 냄새가 물씬 나는 방송이군요. 그렇습니다. 수컷 냄새 이런 식으로 다들 백규리 아나운서가 보고 싶다고 돌려 말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네요. 여러분 남자의 방송이 훨씬 더 직설적이고 재밌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해볼 텐데 오늘 그럼 상남자다운 힌트 한번 주시죠. 상남자다운 힌트요. 상남자답다라고 하는 건 그냥 거의 직구로 이제 편하게 이제 오승원의 직구랄까요? 오승환의 직구. 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네이버 들어가셔서 네. 이 관련 검색어를 한번 쳐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퍼레저. 하이퍼레저 블록체인 컨소시엄 은행을 검색하시면은 바로 아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이거 같아요. 굉장히 좀 변화구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이버까지 이렇게 가야 되면은 이렇게 네. 변화구를 준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사실 네. 이 하나은행 관련돼가지고 이게 드립을 칠 게 없어가지고 네. 많은 고민을 했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네. 이렇게 또 한 번에 가는데 모바일은 또 네. 네이버 검색하면 시청자가 빠지잖아요. 이게 멀티 스크린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송국에도 화면이 벅차다. 그러니까 저희는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말씀드렸죠.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에 분명히 저희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밖에 없다. 네, 이 하나밖에 없는 은행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남자가 모이면 여자 얘기, 군대 얘기, 축구 얘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저희 군대 얘기 안 할 테니까 네. 뭐
방송 최대한 코인 위주로 재밌는 방송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013-3366-100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방송이 끝나는 11시 40분까지 문자 받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제가 혼자 한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전도 유명한 이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코인 이름은요 반타 네트워크, 반타 코인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이제 아주 고평가 받고 있는 코인인데요. 반타 네트워크는요, 이제 안전하고 끊김없는 실시간 네트워크를 위한 지능형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개인과 개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간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장치 간의 무한 연결성을 허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조금 많이 어려운데요. 이제 간략하게 이따 설명을 계속 해드릴게요. 올프님 큰일 날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반타작 나는 코인 아닙니다. 반타작 나는 코인이라니. 실제로 그렇게 많이 유명한 그래요? 농담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2타, 3타 이제 계속 쭉쭉 올라갈 코인으로 이제 점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반타는 기억이 나는 게 예. 최근에 그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아. 서밋이 있었던 거, 미덥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잘 아시네요. 네, 네, 컨퍼런스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서 반타 코인이 약간 주인공 격으로 좀 있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백규리 아나운서가 초대권을 받았는데 네, 네. 왜 나는 초대권 안 줘? 나도 좀 가고 싶어라고 했는데 저한테 안 주시고. 백규리 아나운서는 받긴 했는데 네, 뭐 네. 나중에 인원이 차는 바람에 못 갔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번 인연을 통해서 앞으로 이승재 기자님 좋은 곳에 제가 많이 초청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타에 대한 첫인상이 사실 좋진 않아요. 제가 못 가가지고. 네. 네, 울프님 나빴다.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다가 그러셨구나. 저희 이미 투자를 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네, 네. 반타작 아니고요. 규리 아나운서 없어서 허전하네요. 승재 아나운서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용어가 좀 어려워요. 무한 연결성. 네, 네,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자면. 일단은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코인이 설명을 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승재 기자님과 제가 어떤 메신저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메시지를 보낼 때 이 중간에 이제 중앙 서버를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전달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기존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네.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실시간 사용자가 더 늘어나고 만약 100만 명이 이거를 함께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뭐 그것도 역시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고장이 난다라고 한다면 이 서버가 고장이 난다라고 하면은 서버가 다운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메신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메신저가 고쳐지고 서비스가 그 서버가 해결이 될 때까지 이제 다시 조금 연결을 죄송합니다. 네, 네, 전문 네. 용어로 서버가 뻥난다. 서버가 뻥이 그러면 난다. 유저들은 빡치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보통 이제 몇 시간 이상 수리 과정을 겪게 되고 이제 유지 비용도 굉장히 비싼데 반타는 이제 뭘 하느냐?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랜덤하게 이제 펼쳐진 노드들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가지고 네. 이제 저와 이제 기자님이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요. 100개 혹은 1000개 이상의 노드들 중 하나가 랜덤하게 걸려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과정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 노드가 계속 랜덤하게 바뀐다라고 보면 되는 네, 건가요?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거 많이 있죠. 중앙 집권 형태의 이 서버 관리 체계에서는 네. 하나 나가면 다 나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 데이터가 쌓일 때 굉장히 느려지기도 하고 네, 그에 네. 따라 서버 증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고생이 많은데 근데 지금 울프님 마이너스 93% 죄송합니다. 반타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투자하신 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사실 투자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저도 그렇고요. 네. 대부분들이 이제 2018년 초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까요. 근데 저는 뭐 좋은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네. 개인적으로 제 채널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꽤 많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모두 이제 아주 행복하게 엑시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한 400% 정도 뒤로 갔기 때문에 좀 위로의 말씀이 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럼 방송에서 주로 어떤 콘텐츠로 하시는 거예요? 방송에서는 주로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고 네.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코인 소개를 작년 초에는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네. 뭐 온톨로지라던가 덕키라던가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애초에 일반 투자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괜찮았던 시절이었고 네. 좋은 유망 알트코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함으로써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이 좀 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그런 분들 주로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어떤 거 위주로 그럼 콘텐츠를 운영하십니까? 좀 알려주세요. 뭐 방송 홍보도 하실 겸. 네네네. 네. 이런 뭐 최근에는 지금 사실 업계가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반타이기 때문에 네. 반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언제 올라갈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저는 차트도 조금 보고 그리고 소식 위주의 그런 걸 보는데 저는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그런 이제 아는 분들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시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을 좀 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긴 요즘 코인 유튜버 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소식이랑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희망회로 돌려주는 방송들이 좀 대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돈 잃어서 슬픈데 네, 방송 네. 봤는데 얘가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이러면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네.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지만 네, 네. 네, 저희한테도 소개해 주세요. 비트코인 전망 좋죠. 지금 제가 또 마이너스 100% 이상이면 대출인데라고. 정확히는 그게 아니라요. 저도 궁금한데 어떻게 하시다가 마이너스 아니 죄송합니다. 그거 앞엔 빼고요. 이게 네. 제가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받으면 월급이 다 빠지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월세가 없어가지고 월세를 한 20일 정도 오늘 월세 내야 된다. 맞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굉장히 슬픈- 월세 못 낼 뻔했는 못 내나? 잔고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어디서 자냐고요?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시면 그 학생 벌써 3달째야 이러잖아요. 안 내도 살만합니다. 네,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네. 여자친구 집이요. 여자친구도 날렸어요. 여자친구도 날렸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좀 희망회로 돌려야 되는데 비트코인의 전망 희망회로 좀 돌려주시죠. 비트코인 전망이요. 네. 저는 뭐 일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우선 사람들이 좀 신뢰를 갖게 되니까요. 네. 찰리 리죠. 라이트코인을 이제 만든 사람 이제 네. 그 사람의 이제 리찰리 형인- 형. 네, 리찰리 형. 네. 그래서 이제 이바비 형이 좀 비트코인이 3,500달러 한 4,000달러 부근쯤 왔을 때 지금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개인적으로 2021년 말에 비트코인이 한 20만 달러 혹은 30만 달러 정도 네.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예 정확한 시그널을 줬어요. 1월 초가 되면 약 한 44,000달러 정도가 될 텐데 그때 그 전에 알아서 잘 이제 정리해라, 관리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분이 그런 숫자를 얘기를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4년 주기로 올라갈 거라고 믿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2020년 5월에 다시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현재 채굴을 할 때 이제 12.5 비트코인이 채굴량으로 이제 확보가 됐는데 이제 반감기 이후에는 6.25인가 아무튼 그렇게 또 채굴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결국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한정된 양을 채굴함에 따라 이제 가격적인 상승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인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20년 8월 한 9월 정도면은 기존 2만 달러 고점은 이미 깰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은 전망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방송에서 사실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조만간 저점이 도달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그런 걸 반드시 찍어야만 이제 천천히 다시금 우상향을 할 수 있을 만한 또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관 형님들이라고 일단 쉽게 말을 할게요. 네, 형들. 돈 많은 형들. 네, 간단하게. 근데 그분들은 가능하면 저렴하게 가장 좋은 가치가 되는 어떤 금융 상품들을 얻기를 원하고 항상 그렇게 이제 본인들의 위치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다시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44,000 갈 때 정리해라라는 게 1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언제죠? 2021년
1월로 알고 있어요. 2021년 1월이요? 예. 아니요, 죄송합니다. 2022년 1월. 2022년이요? 네, 근데 네, 네. 울프님은 2021년 30만 달러라고. 네, 네. 30만 달러. 30만 달러. 30만 달러 좋습니다. 네, 네. 네, 다들 좀만 더 힘내시면 될 것 같고 찰리 형 트윗은 좋아요. 네, 저도 찰리 형 트윗은 좋고 우지한 트윗은 싫어하고요. 네, 이더리움 전망도 같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더리움 전망이요. 아, 네. 이더리움은 저 얼마 전 방송에서 20만 원은 기본적으로 네. 가겠는데요. 하다가 이제 18만 4천 원에서 멈춰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아. 그래서 지금 당장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더리움도 일단은 비트코인이 한번 추락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코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거의 기축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게 될 때 이제 콘스탄티노플뿐만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 2.0에 대한 계속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더리움도 현재 구입하기 아주 굉장히 괜찮은, 근데 추가적인 저점은 아무래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하락장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손가락만 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타를 소개를 해주시는 건데 아, 일단 서버를 분산한다. 가장 블록체인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로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네. 이 서버가 나가도 언제든지 다른 서버가 운영될 수 있으니까 안정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외에도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해킹 보안의 강한 점을 또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라이빗한 내용이나 좀 이렇게 저희끼리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게 해킹당해서 누군가한테 공개가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난리가 거죠.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이쪽 이제 통신 관련된 내용에도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타 네트워크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요,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왜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이제 마음에 들어 하느냐? 보통 탑 네트워크라고 이런 비슷한 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코인이 있어요. 그것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설명을 해도 결국엔 60% 기존 서버 대비 60%의 비용 절감이 있는데요. 반타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본인도 이제 이 코인 백서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업계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남자끼리만 있는 방송인데 드디어 호평이 나왔습니다. 남자끼리 돈 얘기하면 진행이 빠르다. 그래서 어떻게 돈 벌어야 되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저희도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가니까 좋은데요. 네. 이광성님, 지금 추가 자금 있는 사람이 승자. 그렇죠. 하락장이 올 때는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잖아요. 네, 무조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타도 이제 들어갈 자금도 좀 모아두고. 저는 좀 솔직하게 제가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편인데요. 네. 저는 반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야. 투자를. 네. 저는 준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들어가면 망하거든요. 네. 이게 방송 컨셉으로 처음에 잡은 건데 네, 네. 나중에 이게 과하게 되다 보니까 네네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안 들어간다는 걸 보증을 해드려야 돼요. 아 물론이죠. 네네. 물론이죠요? 아니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론이죠요? 저는 괜찮아요. 네. 본인들의 판단이고 저도 네. 솔직하게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저 안 들어가고 우리 전문가님 세시봉님은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자, 반타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알고리즘 설명해 주시죠. 이제 또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요. 그냥 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쉽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 자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제 BRF와 PBFT를 기반으로 한 프루프 오브 네트워크라는 합의 알고리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컨센서스를 달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온톨로지랑 조금 합의 알고리즘 시스템이 비슷해요. 네. 거기에 좀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차용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랫폼 코인이 아닌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제 다른 점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개 API와 SDK를 이제 지원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 API를 활용할 때 자사의 서비스나 특정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는 쉽게 설명해 달라고 장난이죠. 쉽게 하자면 이제 온톨로지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저희는 다 투자자들이니까 온톨로지는 아시잖아요. 네.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좀 들어보죠. 그래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사용 부분에서 이제 폭이 넓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데요. 네. 일단 통신 부분에서는 뭐 배달 앱, 쇼핑 앱, 예약 앱, 그리고 소셜 데이팅 앱 같은 곳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스트리밍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예능,
게임, 스포츠 등의 이제 VOD 서비스 그리고 음악 앱 뭐 이제 굉장히 많이들 듣는 음악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모든 그냥 게임 앱에 다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템 거래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인 IoT와 원거리 통신 인프라의 사용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뭐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적용 범위가 진짜 넓네요. 넓어요. 사실 뭐 거의 이건 모든 범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넓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오라클 형님들을 이제 양쪽에 가지고 이 반타가요? 네네네 파트너십을 굉장히 수월하게 이제 네. 뭐 북미라던가 이제 국내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사실 이런 프로토콜 종류의 코인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이전에 데이터 코인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지속적인 파트너들을 얻는 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실망도 이제 계속해서 추락을 했다라고 저 네.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반타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하지만 반타 역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에 이 프로토콜이 실제 적용이 되어야 이 가치도 상승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하긴 실제 아무리 또 파트너가 좋아서 기대감이 올라가도 네.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게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항상 저희 남자들의 얼굴만 보여드리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필요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사이트 좀 보면서 설명을 예. 하도록 하죠.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이 로드맵도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면은 일단 존재 자체로 호재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부정할 수 없죠. 네,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괜찮은 팀이에요. 이제 개발자분들도 상당히 솔리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라이언서 이분이 이제 대표님인데 오라클 그리고 이말년 씨 아닌가요? 만화가 이말년 씨 아닌가요? 네 그런 이제 긍정적인 네. 이미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이스 로코라고 하는 회사를 한 5년간 운영을 하시다가 이쪽도 이제 통신 보안 관련된 이제 회사인데 통신 보안. 네네네 네. 이 요거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잘 이제 얹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로켓퓨얼 이제 VC 어드바이저이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북미의 이제 개발자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로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최윤성님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VP 바이스 프레지던트입니다. 그래서 부사장님인데 이분 역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분을 통해서 반타가 좀 많이 성장을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파트너 네트워크에서 최윤성님이요. 네네 여기 아래 보시면 VP 오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시니어 디렉터 오브 오라클 코리아 딱 두 가지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주변 인과관계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중국 코인도 그렇고 국내 코인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이 코인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분의 과거 전력이 어땠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알아보거든요.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저도 거의 인간 노드 수준으로 이분 어떠냐, 이분 프로젝트 정말 괜찮냐,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방송에서 소개해도 괜찮느냐라고 굉장히 여러 점검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네. 반타의 경우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일단 파트너사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면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재고 네. 뭐 저가 안 들어가는 것도 호재고요. 네, 반타에 앉으면 달려가나요? 말 안장 반타. 농담이라고 하시지만 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런 농담은 하지 마시고. 네, 그럼 빵빵한 파트너사인데 네.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로드맵이 있는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한 1, 2년 정도 후에 뭐 테스트넷과 뭐 메인넷을 거쳐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프로덕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번 2분기에 테스트넷을 거칩니다. 그리고 3분기에 바로 메인넷이 들어가고 이제 네이티브 토큰 스왑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 지금 ERC20 코인인데 그거를 이제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를 이제 이번 3분기에 갖게 되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D앱 인큐베이션과 이제 개발자 분들 더 커뮤니티를 이제 늘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제 사용에 들어가도록 이제 노력을 하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네. 아마 지금 당장 메인넷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계속 근데 미루고 있는 요거는 건가요? 사실 네. 그런 암호화폐 시장적 측면에서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네, 기대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리고 더 많은 파트너십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 차츰차츰 나오면서 기대감을 좀 유지시키려고 하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메인넷 론칭은 무조건 호재인데 그렇죠. 그 호재빨을 받으려면 결국 시장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기다린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건데 네. 네, 그럼 이 상장은 어디 돼 있느냐? 뭐 사판을 하느냐? 수아빠님 좀 살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시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이게 아. 어디서 세일을 했나요? 캐셔레스트에서 네. 1차 세일을 잘 마감을 했고요. 2차 세일을 어느 정도 잘 맞춰서 이제 IEO가 캐셔레스트에서는 끝난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해외에 제가 언급할 수 없는 거래소에서 지금 세일을 곧 진행이 들어가게 될 아, 예정이고 언급할 수 없는 거래소라면은 네. 상장인 건가요? 대부분 IEO가 이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IEO가 들어가는 거래소는 그곳에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 다른 코인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 적이 있어가지고 아까 진웅님이 코인피닛 얘기하셨는데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네. 가릴 게 없어요. 왜냐면 네. 실제로 제가 여기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 반타 블로그인데 블로그도 따로 운영하는군요. 그렇죠. 대부분 뭐 코인 회사들 다 미디엄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국내 네이버 블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미드업 현장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올비트가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네네네. 올비트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아래 짝짝 나올 겁니다. 예, 네. 축사를 아예 올비트 거래소 이익순 대표님이 축사를 하셨고 AXU 프로젝트 5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이곳에 아마 관련된 연관성을 추후에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피닛 여기 아래도 지금 보시면 나와 있는데 네. 코인피닛에 관련된 내용은 없네요. 왜 없지? 코인피닛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또 알아두는 걸로. 그렇죠. 알아듣는 걸 하시고 알아두는 걸로 여기 하고요. 파트너사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분들이 지금 반타와 함께 하고 있다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반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일이 끝난 건 좀 아쉬워요. 저도 좀 사고 싶었는데. 네. 안 살게요. 안 살게요. 죄송해요. 은연중에 속마음을 안 삽니다. 안 사고요. 굉장히 진행이 출중하십니다. 야,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뵙고 있는데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제 진행력보다 이 반타의 추진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렇죠. 네, 반타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저 토닥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네. 여러분 제가 안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이 이득 보셨을 때 선물 하나씩은 좀 보내주세요. 그래도. 그럼요. 네. 네. 우리 이승재 기자님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활약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타도 좀 응원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일단 장이 안 좋은 와중에 이 시장 전체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이 벡트 연기가 됐습니다. 벡트에서 좀 더 이슈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벡트 얘기 이제 너무 귀에 진짜 딱지가 않죠. 딱지가 너무 앉을 많이 정도로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듣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싫으실 건 아는데요. 그래도 벡트가 진짜 중요해요. 벡트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제프 스프레커 그리고 아이스 익스체인지가 전 세계 기존 전통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요. 그리고 제 개인 채널에서도 소개를 했던 것처럼 이제 라이보 금리라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제 전 세계 은행들과 그리고 대기업들이 돈을 운반하는 자금 이제 그런 시스템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또한 아이스 익스체인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아이스가 진행하려고 하는 벡트 거래소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기대가 포인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벡트가 출시하려고 하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의 유니크함 그리고 비트코인 페이먼트의 대중화가 가져올 파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벡트의 BTC 선물 상품은 이제 피지컬 딜리버리 실물 인수도 방식인데요. 이제 그게 기존 선물 거래와의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비트코인 선물 거래라고 하면 이제 CM이랑 그리고 CBOE를 통해서 이제 작년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는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네. 주로 청산일에 이제 계약을 현금으로 정산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실제 수요와는 전혀 관계는 없었는데 대신 숏을 치거나 이제 롱을 치거나 이제 그런 돈들이 몰림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시세를 좌지우지했던 영향은 컸고요.
이들 선물 시장이 이제 시작했던 2018년 초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시장이 버블 단계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선물 거래소와 이제 또 다른 강력한 이제 이름인 비트맥스가 합쳐져가지고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하락을 장기적으로 겪게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들었지만 이 2018년 초기에 버블 단계가 사실 쇼치기 너무 좋은 포지션이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정말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은 뭐 그래서 애초에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었기도 했지만 네, 그거에 좀 네. 가속을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울프님 죄송합니다. 이득을 보면 선물 좀 보내. 이득 보면 제가 그냥 선물 드릴게요. 시청자분들께 축하드린다고. 네, 일단 선물 얘기 또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 벡트가 어쨌든 시장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일단은 벡트는 그래서 앞서 CME, CBOE 얘기를 했는데요. 벡트는 실제 비트코인을 거래하게 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뢰도가 높은 아이스에서 진행하는 벡트라고 하는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그래야 참여가 가능하므로 이제 상품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요 비트코인의 수요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고요. 뭐 이게 기존에 지금 약 1,200억 달러인가요? 지금 마켓캡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걸 뛰어넘을 정도의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건데 뭐가 핵심이냐고 하면 기존의 블랙락이라던가 골드만삭스라던가 JP모건이라던가 그 외에 굉장히 큰 금융기관들이 이 벡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블룸버그라던가 뭐 그런 워싱턴 포스트 같은 그런 곳들에서 계속해서 전파가 되게 되면서 이제 일어날 그런 이후의 효과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대감이 크고 이제 이 트렌드를 슬슬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 투자가 뭐 수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모멘텀을 앞으로 만들어갈 거라고 하는 게 저는 벡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엄청나게 빵빵한 기관들이 돈 많은 형님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호재인 게 바로 이 벡트 이슈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돈 먹여줄 이슈니까. 그렇죠. 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득을 볼 이슈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초아빠님, 벡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거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거래소 코인이 좀 요즘 많았잖아요. 많이 네, 또 오늘 지난주에도 거래소 상장한 코인이 있었고 예. 오늘도 제가 알기로 상장하는 게 있는데 네. 네, 요즘 크다 코인이라고 KDX라는 거래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KDX는 네,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일단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성공 여부는 진우킴님이 약간 조심스럽게 위험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따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초아빠님 내일 방송에서 후기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팩트,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호재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가볼 텐데 비트코인 페이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어떤 네. 내용인가요?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스타벅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 벡트 파트너십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공용 소매점에서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거죠. 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오명은 뭐였을까라고 하면 실체가 없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유명 정치인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노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고,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실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크립토 커런시, 이 암호 통화로서 이 활용을 이런 모두가 신뢰하고 모두가 이제 즐기는 스타벅스 커피라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소프트웨어 결제 수단에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또 하나의 이제 다른 큰 모멘텀을 이제 바꿔줄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정 화폐로서도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스타벅스 대변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바로 비트코인으로 내가 결제를 해서 스타벅스를 뭐 이렇게 구매하는 그거는 아니고, 일단 비트코인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네. 법정 화폐로 전환을 하는, 이 앱 안에서 전환을 하고 이제 스타벅스 뭐 커피 같은 것들 이제 결제하는 일단은 그런 시스템을 가게 되는데, 차후에 변경은 가능하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긴 뭐 바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대체하기엔 좀 무리가 있으니까 네네. 일단 중간 과정을 한번 거쳐서 쓴다는 얘기고, 사실 이 암호화폐라는 말이 영어로는 버추얼
커런시랑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암호화폐와 가상화폐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가상화폐의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네네. 네, 진짜 가치는 역시 암호화폐에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 암호화폐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실체가 있는 사용성이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벌써 시간이 41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났는데 네네. 오늘 방송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 기자님께서 이제 그 옆에 아름다우신 그 아나운서분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분하게 잘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포인트 아니에요? 아니 그 말을 왜 하는 거죠? 모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생방이지만 편집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아, 네, 진행을 네. 너무 잘해줘서요. 진행을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너무 편하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저희 앞으로 방송 또 같이 기회가 있으면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네. 이승재 기자님은 네. 제가 작년 6월에 그 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찰스 호스킨슨이랑 인터뷰를 네. 하셨잖아요. 카르다노의 수장이랑 맞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국내에서 그때 저와 이제 이승재 기자님이 유일하게 두 분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인상도 깔끔하시고 너무 네. 말씀도 잘하셔가지고 와 저분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저는 소감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칭찬하라 한 적은 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방송 너무 잘하신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네. 승재 형 혼자서도 잘했다. 아니요, 우리 같이 했습니다. 아, 너무 재밌게 했는데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앞으로도 좀 같이 함께 해주시고 물론입니다. 네 이런 행사들 있을 때 많이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악수 좀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내드린 퀴즈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XP 15만 개를 받으실 당첨자 명단은 내일 이 시간 11시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올드코인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디지털조선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과 다시 보기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세시봉님 방송도 가셔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헌터스탁 주식 전문가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